일단 진행은 저기 여기를 이렇게 저한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은 이제 우리 김지 작가가 네. 우리가 이따가 우리 예술밥 5인 5명을 구성된 예술밥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진행된 이후에 끝나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우리 김지 작가 진행해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저 물레동 예술인 콜렉티브인 예술밥이 주최하는 예술 토크 첫 번째 시간인 노동과 예술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예술 토크가 뭔지 좀 설명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노동이나 자연, 여성 등 특정 주제를 정하고 그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작업 얘기를 공유하는 시간도 있고, 오늘처럼 노동 주제와 관련해서 작업하는 작가님들 초대해가지고 그 작업 이야기를 듣고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오늘 노동과 예술 시간에는 여기 펭귄 어페럴 분들 강명자 선생님하고 소호조 작가님이 와주셨는데 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진행을 하게 된 김진인데요. 제가 처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좀 놓치는 게 있다라고 싶으면은 좀 질문하면서 좀 많이 좀 보완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여성하고 일상하고 노동을 키워드로 작업을 해오고 있어서 좀 저랑 비슷한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좀 관심 있게 챙겨보는데, 제가 최근 몇 년간 본 노동과 여성 주제를 아우르는 작품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펭귄 어페럴 작품이 가장 제 마음을 울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도 한번 좀 초대를 해서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좀 더 깊게 이 작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게 있고요. 오늘 이제 진행 순서는 이제 펭귄 어페럴 관련된 영상 작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두 분의 시 낭송 퍼포먼스가 있고, 후에는 이제 두 분이 펭귄 어페럴의 이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걸로 저희 그 1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노동과 예술 주제로 저희 이제 콜렉티브 예술밥과 펭귄 어페럴이 좀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고요. 이제 영상 작품 감상하기 전에 제가 좀 짧은 이제 인사말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적어왔는데, 오래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소우주 작가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그랬습니다. 작가님과 처음 마주한 순간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펭귄 어페럴의 작품을 처음 마주한 날, 제가 봤던 작가님의 아름다운 인간미가 거짓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특히 제 스스로가 좋은 작업을 마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좋은 작업과 마주하는 순간은 내가 왜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를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펭귄 어페럴의 반짝이는 작품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보면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역하기도 시작됐다. 안만한 사이고 이걸 이거 소스. 자. 나의 직업은 예술가다. 신소주야. 드르륵 드르륵 이신소리. 나무의 소리. 그 소리 속에서 공제법을 가지고 글을 써온 자. 지그재그하게 비틀비틀 쌓여진 일자바퀴. 늙은 노동가 예술가는 오늘도 돌고 도는
뺑뺑이 작업을 하고 나왔다. 나의 직업은 미싱사다. 강명자. 드르륵 드르륵 미싱소리, 라디오 소리. 그 소음 속에서 봉제의 기법을 가지고 글을 써본다. 지그재그 고갯길, 비틀비틀 비탈진 내리막길. 늙은 노동자 미싱사는 오늘도 돌고 도는 뺑뺑이 작업을 하고 있다. 나의 직업은 예술가다. 신송주. 드르륵 드르륵 미싱소리, 마음의 소리. 그 보요 속에서 봉제 기법을 가지고 글을 써본다. 한 땀 한 땀 일자받기. 삐뚤빼뚤 쌓여진 일자받기. 초보 미싱사 예술가는 오늘도 돌고 도는 뺑뺑이 연습을 하고 있다. 근데 겁나게 쑥스러워. 아,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분이 펭귄 어페럴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미싱사 신소주입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예술 분야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기로는 기획자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아까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너무 힘들게 사실 일을 했었어요. 어디 한 군데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지치면서 일을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서 그때 제가 제주도에 한참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든 마음에 밤바다를 걷다가 떠오른 사람이 명자 언니였어요. 명자 언니는 그 전에 그때도 봉제 관련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만나 뵌 분인데 그때 언니를 만나면서 이제 미싱을 다시 뭐 손을 다시 잡았다기보다는 내가 미싱을 되게 좋아했는데 언니랑 통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언니랑 연락을 좀 못하고 지냈다가 그 밤에 바다에서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펭귄 어페럴이 이제 언니가 떠오르면서 내가 봉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펭귄 어페럴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언니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언니가 사실 언니는 이제 이따가도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왜 봉제를 작업으로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언니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018년도에. 그래서 2018년도에 시작을 할 때 펭귄 어페럴이 처음에 이제 바로 나온 이름은 아니고 저와 언니의 되게 어떤 계기가 되었던 장소의 이름을 합친 거예요. 이제 언니는 그 가리봉 오거리에 있던 대우 어페럴에서 노동운동 처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관악구 신림동 쪽에 있는 펭귄 시장이라고 하는 오래된 시장에서 작업실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장소의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이제 펭귄 어페럴, 배우 어페럴과 펭귄 시장이 만나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미싱을 놓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작업실을 미싱을 들여놓고 이제 시작을 언니랑 하게 된 거죠. 펭귄 어페럴은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하기로는 봉제 공장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정말 미싱 하시는 언니들 아니면 미싱사 언니들이 다른 언니들이 와서 이거 공장인 줄 알았는데 공장 아니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따가 뭐 노동과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테지만 봉제 공장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그런 공장이 되게 생산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곳이라면 어떻게 보면 좀 비생산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발언하고 아까 목소리로 좀 담고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언니들의 목소리를 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봉제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19년 작년까지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냥 올해 할 것들 언니들이랑 재밌게 만나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펭귄 어페럴에 관한 설명? 이제 성우가 사실은 잘해서 저는 그렇게 내가 뭐 펭귄 어페럴을 처음에 이게 펭귄 어페럴이냐 어쩌냐가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뭐 봉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봉제로 놀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면 했겠다는 사실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런 봉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드러내고 구체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울을 통해서 좀 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가 뭐 내가 예술인인가? 뭐 나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내가 예술인은 아니야. 나는 미싱사일 뿐이야. 자칭 이제 미싱사인데 내 소우가 나한테 이제 질문은 언니는 기획자라고 뭐 자꾸 우리 매니저도 그러긴 하는데 무슨 내가 기획자야. 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는 게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이야기지. 뭐 그렇게만 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저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고 펭귄 어페럴 사업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 사업장으로 신고도 사업장 신고를 안 하셨어요? 네. 그럼 노동조합 만들 일은 없으시고요? 노동조합이 없어도 그렇죠?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요? 노동조합은 저희 그냥 만드신다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마이크 사용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 얘기도 이제 이따가 좀 나오긴 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봉제 공장이 실제 봉제 공장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 등록 이런 게 사실 처음에는 이 작업을 사실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저의 어떤 동아줄이었어요. 네, 언니랑 같이 뭔가를 하면 내가 살겠다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서 무슨 여기가 뭐 그런 수익을 내는 뭐 그런 걸로 운영된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게 어디에 뭐 등록이 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희 안에서 이제 공유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서의 노동조합인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하기도 해요. 사업자 등록을 좀 내서
뭐 다른 어떤 지원, 뭐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더 편한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그 두 분이 모여서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우리의 노동 환경은 어땠으면 좋겠는 그거를 서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감명 받았거든요. 그때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의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장 선생님이 과거 젊은 날 그 어떤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절실하게 느꼈던 것들을 거기에 포함시키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하고 언니.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거의 모든 게 다 대화거든요. 아까 보신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이제 뭐 이런 어떤 삶의 얘기나 현장에 계신 분들 만나서 작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인터뷰라기보다는 그렇게 대화로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러면서 진짜 저기에서 나왔던 저 대화, 이 영상상의 대화는 우리가 했던 되게 길고 긴 대화들에서 압축적으로 이제 발췌를 한 거거든요. 거기서 정말 제가 언니한테, 언니 우리 노동조합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들면 어떤 것들이 규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서로 그 엮이면서 각자의 노동 규약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경험이 다르잖아요. 세대도 다르고. 그래서 언니는 좀 더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생각하셨던 것들, 저도 사실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작업실에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엮여가면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질문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 그냥 투쟁, 뭐 고함 소리, 뭐 이런 것들로 외쳐서 우리들의 요구 이런 거라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의 내가 그동안에는 줄팔을 벌리고 투쟁을 발을 들고 외쳤지만 이제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들의 요구도 또 저항도 이게 어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곳곳에 우리네 살아가는 일치 속에서 우리들의 저항 소리도 다양한 곳에서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든 옷을 가지고 일의 부당함들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뭐 작업이 됐든 뭔가 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좀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더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 그전에는 사실은 뭐 여태껏 내가 살았던 내 삶이 또 내가 갖고 있던 관계들이 투쟁하고 조합원들이었고 뭐 이런 항상 투쟁 현장에 가서 연대해 가고 이것만이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할 거라고만 믿어왔던 내가 이 소리는 그곳에서 아닌 예술가면 예술가 그 위치에서 영화면 영화로서도 아니면 내가 공장에 있는 위치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의 소리, 우리들의 저항, 다양한 방법들이 표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넘어가면 알겠지만 나의 일상생활이 예전에는 뭐 노동의 뭐 이러한 생계수다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는 이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60이 다가오면 이것을 내 놀이문화로 지역 주민과 아니면 어떻게 함께 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 속에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발상들도 만들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좀 더 좀 건강해지고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뭐 그러한 생각들을 사실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것을 접했을 때 내가 남들은 나보고 예술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오늘도 뭐 내가 예술가도 아닌데 이 자리에 가서 뭐 할 말 있어? 난 예술가가 아니고 무신사인데. 그래서 가만히 서로가 질문을 던져요 나한테. 노동과 예술의 차이가 뭐냐고.
일하다 보면 생각해 보니까 내 돈과 예술 차이 별로 없어요. 내 돈과 예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설치 예술가 보면은 찌르고 푸시고 나도 고민하고 옷을 만들고 뭐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우리 소우 삶도 내 삶도 우리 영자나 우리 메이저 삶도 각자 다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의 예술의 의미, 인생 자체가 묵묵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뭔가를 만들어내면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내가 느끼는 게 엊그저께 우리 눈으로만 보세요로 써놨어요. 조각을 전시를 해놨는데 가서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정하게 있는 거, 젊은 남녀 데이트하는 거, 우리는 일상생활인 거예요. 이 작가가 어떠한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요. 펭귄 오페라도 처음에는 야 무슨 놈 멀어지고 개푸딱지나 무슨 작품이냐 쑥스럽고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쪽팔리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우야 갑자기 생각났어. 그냥 작품이라고 하지 마라. 그냥 논다 생각해버려. 저는 되게 소심해서 고민을 엄청 하는 스타일이 언니는 추진력. 놀아야 즐겁게 놀아야 논 속에서 뭐가 나오지. 야 고민할 것 없이야. 닥치 마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수다를 많이 떠는다 제가. 그럼 펭귄 어페럴은 실제 약간 뭐 수다가 나오는 공장이기도 하는 거겠네요. 말을 겁나 많이 시켜.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꿈의 공장입니다. 꿈의 공장이라고. 이게 지금 두 분이 앉아서 노동조합의 규약들의 어떤 사업장이었으면 좋겠지라고 쭉 나열했을 때의 내용들이 사실은 조합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 소박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외의 것들이 더 풍부하게 그 조합의 내용으로 설립의 조건으로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현실적으로 저는 제 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봤을 때 저렇게만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그 바램은 이렇게 예전에 대우어페를 다니실 때부터 자라났던 바램인 건지 아니면 펭귄 어페를 소우주 작가님하고 시작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생각인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이제 그때는 사실 노동이라는 단어만 해도 빨갱이고 불온소적이고 이렇게 모여만 있어도 우리 다 잡아갔어. 그때는 건강히 다 바꾸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폭넓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이 군사 정권 시절이라 막 급급한 막 상황. 굉장히 뭐 저임금이고 장시간 막 15시간, 16시간 여기 오신 계신 분들 한 달에 120시간씩 뭐 처리해 보셨어요. 야근만 법정 근무 시간 빼고 발이 지날 타이밍 먹고 바카스 먹고 뭐 커피가루 먹고 이렇게 그 속에서는 지금의 당장 절박한 내 기본적인 요구 조건만 가졌었지. 이렇게 폭넓게 회사에서도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마저도 불신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로 함께 살아가려면 이런 회사 이익분들 하원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이제 좀 내가 그때 대우표를 통해서 또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깨닫고 그냥 이런 사회가 좀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일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다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18년도에 작업 이제 처음 하시고 작년에도 전시하시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어페럴 작업 계획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수다가 뭐 기반이 돼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뭐 저런 라벨지에 만드신다든지 여기 생리대 이렇게 하신다든지 이런 거나 이렇게 작품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좀 그 과정도 좀 궁금해. 그 두 가지가 좀 전 개인적으로 일단 그 뒤에 질문에 네.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영자 언니는 2018년도에 처음 이제 그 전에 만났지만 시작은 이제 그때 했고 영자 언니는 2019년도에 합류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첫 합류를 하신 건데 모든 게 다 언니로부터 나오는 언니가 어떤 단서를 주세요. 그게 이제 계속된 대화 속에서 단서를 이제 저한테 주세요. 내가 뭐 그게 과거 되게 오래된 이야기든 지금 현재 이야기든 뭐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운동하던 시절에 그게 이제 노동의 철학이라는 책이었고 2018년도에 나온 내용들은 언니랑 나랑 계기 같은 것들 얘기를 나눈 것이라면 어떤 프롤로그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구체성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가게 된 게 그 2018년도에 언니랑 얘기하면서 나왔던 노동의 철학이라는 책을 언니가 얘기하셔서 같이 그럼 읽어보자 해서 그 다음 이제 버전이 나오게 된 거였고 그래서 노동의 철학은 1980년도에 발간이 된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019년 버전으로 노동의 철학을 만들어보자 책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일자받기 연습 시간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그 노동의 철학이라는 책은 언니가 그 가리봉 거리에 이제 개우어 패럴이 있었고 건너편에 공단 서점이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인문사회과학 서점인데 근데 그 주변의 노동자들이 마땅히 이제 갈 데가 없고 이제 일하다가 힘드시니까 보고장에 매년들 많이 다니시다가 그 서점에 한번 가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서점이 그냥 책만 팔고 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교류를 하고 그렇지만 몰래 가야 되고 어떤 노동조합 소식지라든가 이 운동할 때 어떤 쪽지 같은 것도 몰래 주고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상징적인 장소였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책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책을 같이 읽고 다시 읽고 우리 버전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올해 하려고 예정되어 있던 게 그래서 공단 서점 가는 길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죠 지금도. 근데 원래는 6월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어요. 좀 많이 연기가 돼서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그래도 쌓였잖아요. 좀 쌓여서 어떤 좀 좋은 기회를 더 좀 마련할 수 없을까 하다가 그 두산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두산아트랩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아직 다 이게 어디 발표가 난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 명자 언니, 저 이렇게 미싱사가 이제 거기 극장에서 근데 극장이지만 저희는 그곳을 펭귄 어페럴로 이제 만들려는 생각이에요. 진짜 미싱 밖에 가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언니로부터 나온 건데 라벨들이 공장에서 얼마나 옷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라벨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미싱사 언니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죠. 어떤 회사 브랜드 이름만 적혀 있는데 언니가 그 작품에도 이제 저희 펭귄 어퍼럴에 걸려 있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문구가 하나 있어요. 많은 브랜드 옷들이 내 손에 거쳐가지만 내 몸에는 걸쳐지지 못하네. 그 브랜드만 팔려나갈 뿐인 거죠. 그래서 언니랑 같이 작업을 하면 우리 언니 이름 그리고 내 이름 영자 언니 이름 이런 이름이 있는 라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메이드 인 강명자, 메이드 인 권영자, 메이드 인 신소우주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 규약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것들을 여기 끝에 붙여 있긴 한데 그런 내용과 같이 메이드 인 누구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런 원단 제작 그 작품으로 만든 원단에도 항상 이제 부착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옷도 이 옷은 이제 아까 그 영상에 입고 나왔던 옷이잖아요. 이게 이제 작품인데요. 네. 두 분 다 거의 비슷하게 같은 옷으로 만들어요. 디자인. 디자인한 거요? 네. 잠깐 저것 좀 해주세요.
저기 박 대표님 저거 좀.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라벨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쪽. 좀 안에 관계도. 아까 라벨 봤어. 이런 것도 있고. 두 라벨 있는 라벨도 있고. 여기 옷 나오는. 이거네. 예.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그 블라우스가 2018년도에 언니가 이제 봉제공장에서 만드신 옷이에요. 어떤 여름에 이제 여름 블라우스를 만드신 건데 저한테 그 블라우스 패턴을 근데 사실 그게 뭐 이걸 다시 우리가 패턴을 거기 공장에서 쓰던 거를 받아서 만들어서 팔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작품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 하는 거니까 패턴을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정식으로 옷을 이제 처음 만들게 된 거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천이 아니라 이제 펭귄 어페럴의 원단을 그 패턴을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펭귄이 있구나. 이거는 언니의 노동의 길이라는 이렇게 봉제 작업이 있는데 그 선들이 패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작지만 그러니까 펭귄도 있지만 노루발이 있어요. 노루발. 아, 네. 노루발이 여기 노루발. 노루발. 미싱에는 이제 위실과 노루발이라고 제가 저는 이렇게 장치죠. 맞아요. 네. 너무 이게 우리 사람의 발이 있듯이 미싱이도 미싱에는 발이 있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예요. 제가 선을 눌러주는 거. 나가는 맞아요. 나가는 여기 발이. 정말 베테랑 미싱사를 옆에 두고 제가 설명하기는 민망하지만 노루발이 이제 언니 말씀하신 대로 미싱의 발인 거예요. 근데 그 발로 이 미싱의 노동의 길을 걸어오신 거를 이제 펀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패턴이 나온 거고 저는 그러니까 미싱에는 윗실과 밑실이 엮여서 이제 봉제가 되는 거잖아요. 노루발은 이제 윗실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한다면 저는 이제 밑실에 이게 여러 가지로 불리긴 하는데 뭐 실토리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동그란 그건데 그게 밑에 껴져서 밑에서 빼. 실토리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전에 그 맥락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 봉제로 그 제주도에서 무조리실이라는 식당에 그 요리사분들한테 그 앞치마를 만들어 드렸었어요. 근데 그 패턴들이거든요. 패턴들을 이렇게 뭐냐 구성을 해가지고 미시를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원단, 언니의 원단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서로가 서로에게 만들어주신 거죠. 근데 진짜 되게 고생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좀 도와주시기. 처음에는 언니한테 진짜 짠 만들어서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데 내가 받아서 못 받아. 특히나 이게 여기 카라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처음 했는데 조금 이거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너무 못하니까 언니가 이제 해주시면서 이거 여기가 더 잘 됐죠. 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조금 잘 하세요, 소우주 작가님? 이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우는 미싱을 좀 잘하고 나는 좀 이런 그 봉제 기법들이나 봉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예술로서 예술로 가는 이게 서우는 나한테 봉제 노동을 배우고 나는 서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냥 지역 주민들과 그런 그 작품을 만들고 지역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냥 작품 전시도 하고 작년에 여러분들 텔레비 보셨어요? KBS에도 나왔는데 우리 위로공단에서는 뵀죠. 네. 그 이후로도 많이 나오셨어요. 작년에 우리 그 제가 이제 서우는 저한테 봉제 기술을 배웠으면 나는 그러한 이런 그 서울을 통해서 이런 작품 구상, 작품들이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좀 작년에는 작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동영상들을 KBS에서 보고 너무 좋다 해서 방송에서 촬영해서 그것도 한국인의 밥상에서 와. 그 작가 최불암? 맞아요. 와. 여기 와. 그러니까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명재 언니는 사실 펭귄 오페라 이전에서부터 계속 작업해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언니의
소중한 옆에 아직도 있는 친구 김선민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김선민 감독님이랑 작업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펭귄 어페랑 같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작년부터 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금천에서 이제 살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펭귄 어페로 관악구 뭐 구로 쪽에 그런 것들은 구로구고 근데 금천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금천문화재단에서 언니를 찾아오신 거죠. 저기 매니저가. 여기 이렇게 찾아오신. 저녁에 퇴근하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언니는 아까 처음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 하자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렇게 왜 그냥 이렇게 하자고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 저는요 찾아왔을 때 사실 제가 겁을 먹어요. 네, 내가 이것을 사실 저도 이제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런 그 뭔가를 이렇게 막 머릿속에 전체를 그리거나 구상을 이렇게까지는 내 용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오면은 사실은 귀찮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그냥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 같으면 그래 재미를 해보지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현역에서 미싱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몸도 많이 피곤한데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 우리 매니저는 아니에요 선생님은 기획자예요 아니에요 예술가요 이미 예술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뭔가를 나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를 꼬셔놓고 나를 갖다가 우리 알아서 하래요. 뒤에 하셔야 되겠네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것을 이제 골머리가 아픈겨. 도대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봉제공장 언니들이 미식만 말봐봐지 60이 다 넘어가지고 이거 생판 야 예술이 뭐다냐? 예술이 뭐다냐? 이렇게 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나야 영자야 한 번쯤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마. 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들이 미싱사 언니들이 하자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도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떤 사람을 섭외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끝까지 가거나 이렇게 조금 같은 미싱사라도 좀 똘망진 사람이 있고 조금 약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금천에서 이제 그 전에 몇십 년 전부터 같이 어느 공장 한진 어페럴 그리고 언니 대우 어페럴도 만나셨지만 그렇게 같이 일하시던 분들을 모으신 거예요. 금천문화재단에서 같이 하게 된 거 계기로 그래서 지그재그 공제 클럽이라고 이름도 직접 만드셔서 지금 저 없이 그냥 아주 아까 그 시 저희가 읽어드렸잖아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언니가 쓴 시가 먼저 이렇게 써졌어요. 이거는 금천문화재단이랑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 이제 그런 공제 기법으로 이 시를 쓰시고 직접 작업을 하신 건데 제가 쓴 시는 이제 언니 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주제에 좀 맞게 언니는 나의 직업은 미싱사다 하셨으니까 나의 직업은 예술가다라는 걸로 음유를 맞춰서 그렇게 써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없어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말씀은 이제 뭐 겁을 먹었다, 뭐 이렇게 귀찮다 하시지만 언니는 그 사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래 그냥 해보지 이렇게는 안 되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곳에 이제 이런 곳에 발을 내디딜 때는 정말로 냉찼어요. 귀찮다. 게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김선민 감독이라고 가리배 가스 영화 찍었던.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맨 처음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동안 뭐 사람이 아닌 사람 꼴로 살다가 처음 저를 만났대요. 얼마나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때는 욕도 했어요. 사실 내가 여기서 욕은 하면 안 되겠지만 야, 이 씨발 오지 마라 이년아.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 했더니 그래도 끊임없이 오길래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 뭔 내용인지.
사실은 그랬어요. 이렇게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어머니 퇴근하고 가면 언니들하고 퇴근하고 어울려서 휘닥거리고 가는데 와갖고 갈목 써서 그러면 귀찮죠. 씨발 가라고 뭐 귀찮게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몇 번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내용이 뭐냐 들어보자라고 했어요. 내용이 뭔지.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이제 구로동맹파업 영화를 찍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로동맹파업 영화 그것은 내가 이제 솔깃을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구로동맹파업이 이렇게 영화로 재조명되거나 이제 이래버리지 않았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소개를 해줄 테니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맨 마지막에 나한테 와라. 그러더니 이제 그 와중에 이문승 감독도 오고, 네, 그 주윤숙 감독도 오고, 셋이서 이제 같이 동시에 오길래, 그러면 세 놈이 똑같이 와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힘드니. 왜 셋이서 구로동맹파업을, 왜 셋이서 구로동맹파업을 같은 내용 뜨냐니까는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나한테. 언니, 사람의 보는 이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다. 이 구로동맹파업을. 광주 항쟁이 영화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떤 이에 보는 이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가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야 거기서 아 그래 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하고 함께 이런 걔도 이제 그 친구도 노동자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다시 간 거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내가 봉제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봉제를 가지고 이제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그 박물관 관장이 기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펜트를 가지고 꽃을 그려서 하는 내용들을 수를 나와서 했는데 그때 이제 관장님도 빤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작품이 되냐. 빤스라는 개념이 여자들 속옷 빤스잖아요. 이렇게 여성 빤스. 빤스이기지 하지만 이것을 꽃으로 만드니까 빤스 같지가 않고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역사박물관에서 가리봉 고구려 전시를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이런 곳에 발을 댔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먼저 가서 사실은 되게 가슴앓이를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아까 우셨어요? 소구가 사실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소는 나를 얻어서 생각이 났다고 하지만 나는 이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사실은 영혼이 묻혀서 그냥 살아가겠죠. 이게 내가 느끼는 것들은 내가 언니들한테도 그래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할 것이다. 작년에 한국인의 밥상에 나올 정도로 언니들이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 하고 울기도 하고 이야기 속에서 자기네들의 삶들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울기도 하고 하다가 그들의 표정 보면 알아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리어도 예술가로 변하고 지역 속에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나는 미싱사라고 하지도 못하는 우리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수영하러 가거나 헬스클럽 다녀도 그렇게 못했던 언니들이 난 미싱사였어. 난 미싱사야.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신감. 하나의 이런 예술가들이 주변의 관계들을 주변 주민들 아닌 다른 대상들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그들을 생기를 불어넣더라고요. 그것은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처음에는 저도 우리 집 공장 앞에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미싱을 몇 대 갖다 놓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싱을 몇 대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미싱사이고 미싱도 있고 그렇게 도시재생이라고 홍보도 편말 붙여서 갔어요. 제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나 궁금해 갔더니 아는 체를 안 해요.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가 해요? 자기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사업다가 뭐 한대요. 그래서 미싱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미싱사들이 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이 앞에서 미싱을 하는데 다 미싱사인데 이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공장 앞에다 차를 세워요. 씨발 차키 빼라고.
지랄고 나발고 참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포가 있으면 앞에 철공소들 네, 있잖아요. 이포에서 원래. 철공 노동자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앞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너무 감정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 니네들 그런 예술가고 사업단 활동을 하면 지역 주민 속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면 내용이 뭐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공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서 내 차 대세요 라고 하겠어요. 씨발 참배라고. 참배라고 그래요. 뚜껑 열리니까. 그런 같은 경험들이 이게 상처를 많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다른 언니들은 더 많이 상처.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그걸 많이 원래도 그 단단하셨지만 더 많이 이렇게 극복하신 거고 나의 직업은 미싱사다라고 딱 얘기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미싱사 언니들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이제 또다시 10월 달에는 작업을 11명을 섭외를 해놨어요. 어떤 작업 하세요? 응? 어떤 작업? 패션쇼 하세요. 초대해 주세요. 보러 갈게요. 재밌겠다. 저희 보러 가요, 같이. 우리 매니저님 저희 패션쇼 아니에요? 퍼레이드. 옷을 만들어 입는 거 이런 거. 근데 입히고. 언니가 이제 막 되게 그 런웨이에서는 되게 멋들어진 그런 패션쇼 TV에서 보시다가 아니 저거 다 우리가 만드는 건데 내가 사는 그 독산동 진짜 한 건너 건물마다 다 미신 공장이거든요. 한 건물 안에 미싱의 세 개? 거리인 거죠. 거기서 진짜 그 미싱사들이 만든 옷 가지고 패션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패션쇼라고 딱 명명은 안 돼 있지만 언니의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된 거를 이제 정말로 그 추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실에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우리는 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뭐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하나씩 써서 그냥 걸어. 정말 그 노동과 예술 주제밖에 너무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 저희가 실은 1부 하고 5분 잠시 쉬기로 했는데 벌써 시간이 넘었는데 계속 할지 아니면 잠깐 쉬고 쉬셨다가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저희 토론하는 시간을 그 저 지금 빨리 가셔야 세라니 잠깐 더 있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못 찍은 촬영 마주 우리 이 2부에서는 저희 예술밥에서 도출된 질문들하고 펭귄 어페럴에서 나온 질문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같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 예술밥의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노동과 예술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질문이었고 제가 이 주제로 여기 예술 토크를 하면서 펭귄 어페럴 분들을 초대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인데 물레동 철공 단지에 정말 많은 철공 노동자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도자인 어떤 그런 공예 기법을 좀 전공을 해서 그런지 그분들이 이제 작업 과정을 보면은 좀 제가 하는 과정하고 별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장에 이제 사장님들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한 사장님은 기계를 발명하시는 그 발명가 사장님이셨는데 그 자기가 어떤 그 무에서 유를 찾는 없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막 여러 실패를 거듭해서 그런 기계를 발명하는데 완성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그 제가 작품을 창작할 때 무에서 유를 창작을 했을 때 그 과정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부터 뭐 노동자 예술가, 뭐 기술자 예술가 도대체 이 차이가 뭘지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는데 좀 아까 일부 시간에 자연스럽게 강명자 선생님께서 좀 얘기를 좀 다 풀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좀 짧게 이야기를 좀 다시 이제 정리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과 예술 펭귄 어페럴에서 이제 노동 예술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죠. 근데 항상 이제 언니들이랑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연유들이 사실 있어요. 기획자로 그 전에 이제 베이스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기획자이기도 하고 작업 창작을 좀 시도 전환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너무 내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버거워서 일 그만두려고 이제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펭귄 오페라를 하면서 진짜 정말 내가 그러니까 미싱사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만큼 그런 이제 40년 정도의 경력의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근데 예술가 요즘에는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예술가가 노동자라고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안 하잖아요. 뭐 놀고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뭘 힘들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술가도 노동자임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펭귄 오페라를 하면서 하게 된 거고 이제 이 노동과 예술의 경계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이 이제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경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엇인가요라고 주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헷갈리시거나 뭘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경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하는 생각은 사실 노동이 보다 큰 원주죠. 그러니까 같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예술이 노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같다는 결론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노동이 보다 더 큰 범주에 있고 이제 예술은 그 안에 어떤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언니가 나의 직업은 미싱사다 그리고 저는 나의 직업은 예술가다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되게 힘들었었어요. 특히 우리 엄마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저보러 엄마가 맨날 그지 같다고 그지 꼬라고 다닌다고 이제 맨날 길거리에서 굴러다니고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히나 기획자는 좀 사람들이 좀 더 어떤 예술계 안에서도 어떤 도구처럼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지금 저는 예술가가 당신한테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명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만두려고 했지만 언니 만나서 다시 이렇게 나아가게 됐고 앞으로 이 직업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싶거든요. 예술밥이라는 모임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언니가 하신 얘기가 세상에 노동이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겠느냐. 근데 저도 동의하고 근데 예술은 노동보다는 없어도 굴러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얘기들을 언니랑 좀 나눴었어요. 아니 이제 그때 이제 만나서 이 물레동에 갈 거다. 그래서 질문지에 대해서 노동과 예술의 경계선 작업 시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사실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 사회는 내가 소한테 그랬어요. 한시도 굴러갈 수 없다. 자, 집 짓는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벽돌을 사는 것도 전체를 보면 하나의 집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노동 속에서 이게 하나의 그냥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예술가들 노동은 가난하고 제조 노동자들도 가난해. 그러면 그 부분을 밑에 상목 통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런 예술가들이 이게 내가 분명히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따로 있고 이들은 훨씬 우리들보다 삶이 더 풍요롭고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함께 일해보고 같이 살아보니 개뿔딱지나 안정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정규직 인생이고 오히려 더 내일을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 네,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노동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분야가 좀 다를 뿐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싶더라고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봐봐요. 선생님들도 뭔가를 하나의 작업을 만들려면 분명히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만드는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렇게 사람 따라서 다를 뿐이다. 나의 노동은 미싱사, 너의 노동은 예를 들어서 뭐 건축가, 뭐 다 노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 당신은 예술가, 그 속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게 경계선들은 과연 뭐 그냥 직업의 차이? 방식의 차이 이런 걸 수도 있겠다는. 단어 사용의 문제인데 예술과 노동을 대립시켜놓고 구분지어는 이런 사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과 예술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이제 뭐 기술 여기가 이제 철공소잖아요. 저도 이제 그것이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예술과 노동을 붙여놓고 되게 찜찜한 거예요. 이 둘이 붙어 있는 게. 왜냐하면 실제로 예술 선생님의 이제 문제의식도 자기의 예술이 노동이라고 하는 걸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뭔가 발전시켰던 이게 공간이 뭐 많이 되는데 사실 공통점은 노동이죠. 그러니까 기술 노동자, 그리고 예술 노동자가 있고 각급의 노동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마치 예술과 노동을 대별시켜서 노동은 거기다가 또 노동자라고 또 붙여서 실제로 여기는 또 예술가고 이게 잘못된 단어 사용을 해서 우리들의 인식들을 이렇게 좀 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예술 노동자라고 붙였을 때 되게 폄하하게 되는 이런 사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오늘 자리에서도 확인한 건 공통성이 기술과 만약에 예술이 노동이라고 하는 공통성이 있다면 실제로 오늘 한 거는 기술과 예술의 이런 노동 안에서 공통점은 예술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발견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난 예술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공통성, 예술적 속성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것들이 뭐 더 확실해진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술로서의 공통성들이 있으신 거죠. 노동의 공통성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죠. 네. 다음 질문으로 이거는 이마룡 작가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인간 노동의 유형에 따라 직업이나 사회적 범주에서의 위치나 역할을 한계 짓기도 합니다. 노동이 신성하다거나 노동이 가치롭다고 말하면서 수직적으로 사람을 포지션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회에서 예술가는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 두 가지 질문 다 이쪽에서 던져지는 건가요? 네, 다 예술밥 질문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말씀 정말 동의해요. 두 개를 같이 놓고 얘기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저는 이제 예술가들이 노동하는 게 이제 직업이나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그 예술성의 특질인 비생산성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일자받기 작업으로 하고 해왔는데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작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고요. 원래 미싱 제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손미싱이랑 가정용 미싱이었거든요. 근데 언니랑 이제 봉제 공장을 만들고 작업하면서 공업용 미싱을 처음 잡아보면서 공업용 미싱 아마 여기서 가정용 미싱 다루시는 분들도 공업용 미싱 바로 하시려면 무서워서 못 하실 거예요. 이게 힘이 너무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힘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나가고 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이거 그냥 연습 안 하고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근데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일자로 쭉 직선을 박는 일자박기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일자박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영자 언니나 옆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왜 아직도 이걸 하고 있냐? 연습한다. 이거 아직도 그걸 하고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제 작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3년째 일자받기만 하고 있어. 딱 안 넘어가고 다른. 네, 일자받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3m짜리 이제 3m짜리로 이거 다 합치면 이제 되게 많은 줄이 되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게 막 밖에서 힘들었던 것들도 정리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구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연습이 작업이 되고 이제 노동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는 정말 몇십 년 하셨던 언니가 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이 노동을 하고 이 일자박기라는 노동이자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해 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노동이 가치롭다, 노동이 신성하다. 사실 그거는 진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해보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일자박기를 3년 동안 하고 있는 이 일자박기를 언니한테 인정받았을 때 그 현장에서 언니가 하시던 언니는 진짜 별의별 기술을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리고 미싱 소리부터 달라요.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오고 이 시에도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간 미싱 소리가 언니의 미싱 소리인데요. 언니 미싱 소리는 제 시에도 표현했지만 소음이 아니라 고요해요. 고요하게 손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천을 막 밀어내시거든요. 그런 어떤 노동 제가 하고 있는 남들은 비생산적이라고 하는 그 예술 노동을 이 현장에서 미식 노동을 하고 계신 그 언니가 만나서 그렇게 엮여져 가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로 노동이 가치롭다라는 얘기를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적 예술 요즘에는 되게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많이들 하죠. 예술성 안에 어떤 그게 되게 개인적인 것이든 정말 진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든 그 안에 사실 함유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펭귄 오페럴,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문제의식이 정말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 노동 현장이나 운동에 가서 시위해본 되게 크게는 해봤지만 적극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사실 시작은 그랬어요. 지금은 언니 덕분에 많은 그런 현장의 진짜 목소리들을 많이 전해 들었지만 내 옆에 있는 언니의 삶이 궁금했기 때문에 되게 개인적인 연도 시작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 언니랑 만났을 때 그거는 이제 다른 공제 프로젝트에서 만났을 때 이제 언니가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어려웠는데 같이 담배를 이제 피게 됐거든요. 얘기할게요. 담배 피는 것도 사실 이게 담배를 언니한테도 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되게 하다가 이제 언니가 피래. 그러고 나서 그때는 내가 언니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선생님?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이란 말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뭐 별다르게 쓸 호칭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먼저 그냥 언니라고 불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언니 동생 사이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언니 그 공장에는 여성 미싱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언니들이 동생처럼 진짜 여기면서 동생들은 진짜 언니처럼 여기면서 진짜 그런 자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언니와 그런 자매를 맺고 싶다. 맺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인위적으로 진짜 그냥 프로젝트 하려고 언니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네가 사회 참여 예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예술을 하고 있다, 뭐 요즘에 되게 잘 이 시기가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렇게 굳이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예, 이 사회는 사람의 노동의 가치, 직업을 가지고 평가, 예술인도 마찬가지예요. 천재적 예술, 잘 나간 사람들은 높게 평가하죠. 그들을 보고 소위 그냥 칭하면 높인 예술, 그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에 따라서 다 노동자이지만 그 사람을 직업에 따라서 품격이 이렇게 정해져요. 예술가들도 뭐 누가 어떤 그림을 따라서 예술 작품들이 막 돈에 한 사람 없을 정도로 나가죠. 그것은 불과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회 전체의 구성원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좀 이런 것들을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게 각자의 필요한 요소들의 노동이 필요한 거고 각자의 필요한 이러한 그 예술가들도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같이 공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가치, 돈의 가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로 매겨지고 그걸로 평가하는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노동과 예술의 경계는 뭐 어떠한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구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좀 예술로서 저항할 수 있는 힘도 만들어내는 거고 뭐 좀 메시지도 던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가 굴러간다면 좀 더 좀 발전되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나는 뭐 이렇게 너의 이 예술의 가치는 뭐 얼마짜리야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서로가 서로의 균형에 맞게 이렇게 허물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좀 사회적인 분위기와 좋은 관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니랑 저는 되게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보지만 되게 달라요.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일하는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언니는 이제 빨리빨리 이 옷들을 생산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곰곰이 생각하고 좀 어떤 공백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엮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여기 이번에 좀 오면서 그냥 한번 그거 의미를 좀 미싱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제공실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 실이고 이게 명자 언니 실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일자바퀴는 제가 흰 천에다가 흰 실로 하거든요. 근데 예술가의 작업이 막 되게 막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언니가 이 일자바퀴의 사이사이에다가 금실로 이제 제복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 실이 되게 저는 마냥 좋게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금을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니 이제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르게 생각한 게 되게 제봉하기 힘든 실인 거예요. 이 금실이 제봉이 엄청 까다로운 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얇고
잘 끊었어. 진짜 그분 아니겠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제가 부자죠.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하면 막 끊어져요. 끊어지고 막 그래서 다시 실을 엮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건 조금 더 구상을 해서 발전을 시킬 건데 이렇게 엮여 가잖아요. 예. 이거 제가 이제 계속 돌릴 거예요. 펭귄 오페라 가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흥종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이시래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예술 변화가 없지 않아 생길 건데, 펭귄 어페럴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먼저. 저는 코로나 여기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적응 못 하고 있고요. 계속 저는 좀 적응하는 게 느린 편이라서 계속 못 할 것 같은데, 그 공단 서점 가는 길을 이제 다음 작업으로 준비하던 차에 이제 그것도 연기됐는데, 그게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그런 공지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올해 안에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그 연장 기간이 있는데, 그때 하면 이제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퍼포먼스 할 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퍼포먼스라고 명명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게 딱히 퍼포먼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그 퍼포먼스를 할 때 어떤 공연화 시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하던 과정에서 이야기 나누고 그랬던 거를 그냥 많은 날들 중에 대화를 나눈다거나 같이 책을 읽는 많은 날들 중에 하루를 표현한다기보다도 그냥 그대로를 놓고 사람들이 와서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떻게 단순하게 든 생각은 내 작업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했었어요. 아까 그 비디오 장면에 이렇게 밖에 펭귄 오페라를 마크가 보이고 두 분이서 음성 없이 이야기 하시면서 나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그냥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왜냐면 저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니터를 두 개를 쓰면서 하나는 그냥 틀어놔요. 그냥 틀어놓는데, 그냥 틀어놓는 걸 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사람 만나서 뭘 하고 하는 게 부담되니까 아예 일을 하고 있는 나만의 공간에 한쪽에 무엇인가가 틀어져 있는 거. 그게 무슨 뭐 다큐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죠. 그게 그냥 아까 제가 보면서 아주 좋았던 게,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미국에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긴 한데, 그건 다큐멘터리 채널이라고 해서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재밌긴 하겠는데, 계속 똑같은 거. 노동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일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뭐 나레이션이 뭐 한 2시간 동안 어떤 누가 책을 읽어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상이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영상이 이 프로젝트를 기록한 기록물이다라는 정도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펭귄 어페럴이 있는 곳이 이제 그 오래된 상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거 아무리 어디 전시장이 저렇게 미식 놓고 해도 그 시장 안에 진짜 있는 점포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과 또 영상은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은 볼 수 없고 딱 그 프레임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단서점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공단서점이 있던 가리보 모거리 그 자리는 아직 있거든요. 없어졌죠, 서점은. 거기에 나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강동구청 인권센터에서 이제 투어를 해달라 요청이 왔었어요. 네, 정부 시책이 이제 이미 이렇게 그쪽도 이제 문화재단 돈을 받아서 사는 거니까 떨어졌지만 10인을 두니까 이것을 나눠요. 이게 그쪽 9인, 나 10인. 그리고 전체 이제 9인이니까 이게 20명이 화상이다라고 한다면 10명은 모여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또 이제 화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병본부센터 그 정부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동자들을 사이가 올 수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은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일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나는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마스크 안 써버려요. 공장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우리 신랑하고도 많이 싸워요. 버스 탈 때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안 태워주니까 그냥 쓰는 거고 타다가 그냥 내려버려. 숨 막혀.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신랑한테도 그래요. 산재로 뒤지는 노동자들이 더 많어. 질병보다. 오히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 그래 너희들 10명씩 제한을 뒀으면 우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작업을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안 와요. 내가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회에 끝날 걸 2회로 연기하면서 이번에는 10명 다음에는 뭐 이렇게 가도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인권센터에서 지금 우리네 하는 작업들이 동영상을 보고 너무 좋다. 와서 한 2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10명을 이렇게 나까지 10명인 거죠. 9인 거죠. 그 다음에 또 2회로 가고 어떻든 이게 힘든 와중에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넋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홍종 대표님 지내신 거잖아요. 그 스페이스 라인에서 네. 3D로 하신 거 몇 개 봤거든요. 아, 네. 네. 그거 보고 전 되게 아날로그한 사람이라서 우와. 근데 그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랬는데 근데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 공간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되게 아날로그한데 근데 되게 우아하긴 했지만 우리 링긴 어페럴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그렇게 그 최신의 영상 어떤 기술로 거기선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장치들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작업할 때 항상 틀어놓은 게 있는데 뭘 틀어놓냐면 캐나다에서 한국 이민자가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50분짜리 영상인데 자기가 트럭 운전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그냥 얘기하는 거를 틀어놔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캐나다의 그 광활한 뭐 도로하고 무슨 뭐 자연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대단한 자연도 아니에요. 무슨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대단한 자연도 아니고 그냥 산도 없는 평지에 그 한 사람의 그 트럭커가 운전자가 대형 트럭을 몰고 막 일을 하고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같이 좀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뭐 일할 때 보면 사실 아무 생각 못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미싱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라는 걸 저는 사실 알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원래 조각을 지금은 작업을 안 하지만 옛날 조각 할 때는 기술을 훔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딱 보면 저는 기술을 되게 잘 훔쳐서 제 거가 시키는 거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미싱을 뭘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미싱을 사가지고 제가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연습을 해봤더니만 막 바늘이 부러지고 막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동대문 동아시장 가가지고 거기 지하에 가면 미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커튼 같은 거 6m 정도 되는 걸 막 박아달라고 하면 엄청 비싼 거야. 원당 값보다 더 비싸게 받으시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거는 누가 따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가치 있잖아요. 그 노동의 가치. 우리가 옷은 전부 다 누군가 기계가 됐든 옷이 됐든 실을 꼬매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오죽하면 의식주라고 인간이 꼭 살아가야 되는데 세 가지 요소에 들어가겠습니까? 의가 옷에서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음식은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건축 하시는 분들, 뭐 노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가치들이 풍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대에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아까 그 영상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음악 너무 좋았어요. 음악 아까는 강 선생님을 표현을 할 때 자기가 제공하는 거랑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손 놀리고 받고 움직이고 이 소리가 이게 시각적으로도 좋지만 집중적으로 그런 봐도 계속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제 목소리가. 음악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 뭐 아침밥 하느라고 도마치는 이런 느낌처럼 제 목소리가 결국 어머니가 제공을 하셔서 그런가.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우리 일각에서도 이제 이런 말들이 와요. 앞으로 이 사회가 비대면으로 갈 것인가. 이게 막 이제 그래서 나는 막 일부 친구들은 그래요. 그럴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쭉 보면은 우리 뭐 조선시대도 뭐 천연두 아니면 홍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뭐시 백신 나오면 또 일종의 감기가 바이러스가 됐는데. 이렇게 가는 반면에 이 사회 구조가 갈수록 좀 그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 측면들도 또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사실은 다 죽어가는 우리 좀 이렇게 사람마다 다 상상력이 다르겠지만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좀 이게 불과 올 봄부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도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어요. 오늘 일이 없으니까 여기 왔지. 일 없으면 못 오지. 그렇지. 여기 못 오지. 이게 갈수록 이래버리면 오히려 내 친구들이 그래요. 야, 요 가면서 씨발 뭐. 야, 코로나 질병 때문에 뒤질 것이 아니라 가난할 거면 뒤지고. 이제 나는 자발적 가난이 아니라 질병의 억압에 의한 가난이다. 맞죠? 일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내가 내 노동을 팔아야 임금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데 내가 노동을 지금 못 팔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난 자발적 가난은 아니요. 어떤 억압적인 가난인 거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은 또 시대에 맞게 또 돌팔구를 뭐 광동처럼 뭐 이렇게 10명씩 뭐 조금 또 단계가 풀어지면 또 인원이 늘어날까 이제 그런 이렇게 상황에 맞게 좀 풀어가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럴 거다라고 뭐 소심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속에서 꾸준하게 작업들을 준비하고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에 대해서 기대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언니랑 전에 질문 보면서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언니가 일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 없을 때도 있었던 일이 마스크. 마스크 만드는 거 하시냐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하셨었거든요. 방역복 이런 거. 네, 그 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는 게 제조 공장들이 거기서 그거를 뽑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버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언니는 이 마스크가 그냥 일회용품이 아니라 본인이 작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많이 버려지고 그 이외에도 환경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옷이라는 것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패스트 패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파 브랜드 옷들이 너무 대량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버려지고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언니랑 많이 했었는데 펭귄 어페럴에서 아주 일단은 멀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하나의 주제를 더 이야기해보는 걸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 환경에 대해서 코로나를 계기로 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내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미국을 보라. 우리는 미국을 못 따라가서 정부에서는 개 안달인데 자본주의의 말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사실 미국은 마스크를 못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지.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서 만든 그 수출을 독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게 뺏어가버려서 그랬잖아요. 도둑놈들이. 그 상권이가 안 좋은 도둑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는 제조 공장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사실은 제조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거기는 미국은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이게 자본주의가 꼭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맨날 일하는 공장에서 미국 좋아하네 언니, 미국 우리는 미국 따까리가 그런 소리 하들 말어. 굉장히 우리나라 저는 이제 또 예술가들한테도 당부하고 싶은 게 지역에서나 어떻든 대중화의 작업들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지역 증가, 의식 교육도 좀 필요하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식 구조가 좀 변해요.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 세대도 방공 이대로 교육을 받다 보니 미국은 우호적이고, 좀,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교육하기도 좋아요. 마스크로 인해서 그냥 언니들한테. 이 마스크,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마스크를. 그래서 또 하나의 작업은 이런 일회용 마스크들이 환경을 더 오히려 악화시키고 또 이제 식당에 밥을 못 먹으러 가게 하니까 다 배달 음식 돼가지고 우리 아파트 보면 쓰레기 가지고 막 더 많아. 이것은 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것 또한 문제예요. 우리 영자는 또 착해가지고 저 마스크를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이 끈까지 그냥 다 나눠줘 그냥. 마음이 착한 거래. 나의 노동을 함께 주변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라고 저것도 연대예요. 그래서 그냥 예술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속에서 나의 예술 속에서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냥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다. 사회 저항 의식도 예술가들이나 나의 노동 현장에서는 함께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노동과 예술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가는 같이 가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예술밥에서 질문은 끝났고 시간이 좀 9시는 넘었는데 펭귄 어페럴에서 준비해 오신 질문 있으면 그거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딱 처음에 떠오른 질문은 사실 질문을 뭐 할까 이거를 우리랑 그 전에 같이 얘기하진 않았는데 제가 계속 이거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까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근데 뭐 아예 안 만들겠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떠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펭귄 어페럴에서 하는 작업 보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이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근데 어떤 우리 의미를 담은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점점 하게 되긴 해요. 근데 아마 안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산성이 없어. 너무 흘러. 그러니까 언니도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맨날 듣는 얘기가 너는 돈 안 드는 것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쪽으로 사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진짜 그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는 싶어요. 근데 주변에 다 돈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어떻게 제품인 거죠? 이제 굿즈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떤 제품을 그래서 언니들이랑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얘기만 하고 실행이 된 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제가 그 김진 작가님한테 예술밥에서 그런 거 관련한 이야기도 나누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비생산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그거를 어쨌든 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아까도 이제 우리 저기 전시가 오늘 끝나고 7시에 마지막 철수하는 단계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전시를 했는데요.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작업자용 앞치마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앞치마가 제가 보니까 무슨 심판하는 앞치마 같아요. 음식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기술 작업할 때 쓰는 작업자용 앞치마 같은 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철수하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이제 뭐 작업복을 갈아입는다든가 그러는데, 어떤 그런 작업자를 위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그게 또 노동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는 저는 노동이라는 말 써서 죄송한데 그 가치를 인정받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를 그러니까 일로서 인정받는 거. 이게 제가 한 가지 예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이게 스페이스 라인 경영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 동네에 여기 중소기업 돈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뭐지? 신용보증 거기 올해 초에 찾아갔는데 이제 뭐 서류를 막 주면서 이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갇혀서 가져갔더니만 사업을 영위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 뭐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예술의 가치가 예를 들면 예술 가치가 돈으로 환산해서, 왜냐면 그쪽에서는 매출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입이 있으면 매출이 있고 어떤 그런 걸로 환산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 4년, 5년 정도 유지했던 그 사업자 등록증이 가치가 이렇게 없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저의 예는 그냥 한 가지 예고, 그냥 어떤 일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사업으로서의 나의 예술 행위가 사업으로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한테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펭귄 어페럴에서 질문이 나는데 펭귄 어페럴에서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질문을 던지신 거니까 저도 할 얘기는 있지만 아니 질문을 이제 같아서 혹시 그것에 언니는 만약에 우리가 펭귄 오페라에서 하는 그게 옷이든 다른 거든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옷을 만들잖아요. 이게 내가 보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숱하게 만든 옷들이 쏟아져 나와요.
숱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구로공단 안에 있는 이제 W몰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나대에 가보면 내 노동의 가치보다 더 이하인 옷들이 많아요. 그 반면에 또한 이게 고급스러운 옷들은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갖다 불태우거나 버려요. 사실. 네, 그렇다면 예,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지역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우리 뭐 이런 시장 바구니를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야 시장에서 2, 3천짜리 가면 허벌나게 많은 그 뭐 연병 맞다고 만들어. 노동의 가치도 안 나오고. 넘치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소처럼 이런 예술가들을 통해서 나의 노동의 가치라는 게 뭔가가 특별한 의미 담긴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산해내는 이런 것이 아닌 뭔가가 좀 특별한 의미 있는 뭐 이런 것들 이 옷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다 라고 내가 지금 규정을 짓잖아요. 이것은 나의 삶을 이게 이 직물로 그려서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에요. 이렇게 어떠한 게 예술성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 녹아나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왁기라벨에다가 이 옷에 보면 왁기라벨이 다 있죠. 적든지 뭐 그렇게 품질라벨 이렇게 그래서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내용성들이 담지 않고 홍보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다 보편화된 옷들의 속에서 살아남기는 개털이다. 그냥 이렇게 그런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와서 궁금했던 것은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머나 이쪽 동네는 예술가들이 겁나 많네. 이게 우리 동네는 이게 이쪽 동네가 서울한테 들었을 때 다 철강 쪽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 동네는 다 봉제예요. 이게 건물 이렇게 있으면은 지하부터 다 공장이에요. 3층까지. 그리고 이 골목마다 다니면은 스팀 아이롱에 이런 그 스팀들이 다 흘러나와요. 그리고 집집에 골목마다 보면은 다들 미싱 소리가 나요. 방 한 칸짜리에서 다 가내공업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먼 놈의 그냥 그래서 근데 이제 궁금한 거 아니 이 속에서 밥은 먹고 산가? 근데 머릿속에 의심. 언니는 그게 진짜 궁금하셨을 게 아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싶어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천문화재단이 사실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재단 중에 좀 늦게 만들어진 편이고, 근데 금천예술공단이 이전부터 있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예술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금천예술공단은 좀 많이 감당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니가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여기서 질문을 아마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미 예술이 많거든요. 수많은 여기 예술 그래서 안 보면. 근데 아니 우리는 예술이 말이 이게 그 뭐지 내 노동에 의해서 생계의 수단 삶의 현장이 이게인 거지 이런 공간들이 없단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니 이게 제가요 그 처음에 그 우리 매니저님이 이렇게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이제 토크쇼 이게 그때 뭔가를 무슨 쌀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한 번은 이제 가봤어요. 근데 이제 봉제 노동자는 나 하나뿐이요. 공장 노동자는 다 이제 그들은 뭐 음악가, 뭐 음향가, 뭔가 교수만 다 이래. 근데 내가 한마디 던졌어요.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공장 노동자들이 예술이 문화가 뭔지를 아느냐. 사실 그들은 이 땅에 뭐예요? 민중이에요. 그러면은 예술가들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예술과 문화가 접해보지 못한 우리 이곳에 사실 기껏 문화 해봐야 영화 한 프로 버는 거? 그게 우리 문화야. 예술이란 단어조차도 우리는 접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문화냐? 한번 공장 들어가서 물어봐라. 개똥이는 아무 말 대답 못 할겨? 그게 뭐예요? 라고 하지. 접해보지를 안 했으니. 사실은 이게. 어쨌든 금천은 아직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언니가 또 그 작가들한테 그런 질문 던지신 거는 거기 있는 작가들이 사실 작업은 그렇게 그 관계적으로 진짜 맺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작가들은 지역에서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모인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처음 이제 지역에 딱 들어오려고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변해 가려고 우리 이제 문화재단도 생기면서 좀 그래. 근데 관계를 다루는 작업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잖아요.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 근데 그 관계를 어디까지 가야 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처음부터 그 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럴 때는 그 관계가 계속 흘러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렇게 다 잠깐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의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시킬 것이며 그리고 그분의 그 현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할 것이며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그 잡아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물레동은 예술가들이랑 여기 현장에 계신 철공소에 계신 분들이 엮인 지 그래도 꽤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전시를 보러 그 친구를 만나러 오긴 했지만 자세한 속사정은 잘 모르거든요. 밥 먹고 사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공장 사장님들은 예술가고 그러거든요. 너희들 뭐 먹고 사냐? 뭐밥 되냐? 걱정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얘기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술가들의 유용성, 예술의 쓸모에 대해 세상에 예술의 쓸모가 무엇이냐에 대한 가치 이해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술가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공헌하는 바에 대한 인식들이 이미 너무 좀 적은 거죠. 실제로 뭐 아까 사업자 직업군을 인정하지 못 받는 이 예술가들의 처지, 사회적 처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예술가의 유용성들을 그러니까 유용적 가치, 기술만이 예술 노동만이 유용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술 노동도 그만큼 사회의 무형의 어떤 가치들을 생산해낸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좀 커지면 그런 배우들이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을 굳이 받지 않아도 이미 1인 예술가로서 자영업자예요. 1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주로 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 다른 소장님들 좀 얘기를 꼭 네, 그래서 네. 그 영자 언니가 같이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이제 행인 어페럴이 어떻게 좀 시작됐는지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같이 먼저 시작한 영자 언니랑 둘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영자 언니도 핵심 우리 행인 어페럴의 예술가이자 미싱사이신 건데 그 생리대 작업도 이제 제가 영자 언니한테는 노동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얻었듯이 영자 언니는 마스크도 이제 집에서 만드시지만 생리대, 면생리대를 만드세요. 처음에는 딸 이렇게 만들어주시려고 시작하셨다가 지역에서 교육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언니가 그동안 만들던 재료 이렇게 갖다가 여기에는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자수로 넣은 거예요. 근데 언니 이제 여기 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질문 같은 것도 같이 이제 봤죠. 그러니까 언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예술도 미싱도 밥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예술사 여기 예술반 모임인데? 네. 네. 그리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영자 언니도 오늘 얘기 들으신 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 좀 네. 얘기를 쭉 그러니까 듣고 질문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노동과 예술 하면은 지금 쭉 보니까 노동이라 하면 임금을 받는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쭉 일을 하다가 한 10년 전 2009년도 10년도 더 됐다 그지? 2009년도에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건강을 이렇게 계속 거기에서 이제 아파서 지금은 건강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집에 가면은 먹는 약이 막 너무 많아서 약에 취해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동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받고 하는 그런 삶도 있지만 저처럼 어떤 계기, 그러니까 봉제도 오래 하면은 골병 들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철일 하시는 분들도 어떤 산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재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일을 못하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도 있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 건사하고 집에서 이제 그 노동의 그게 내용은 틀리지만 노동을 하는 분명히 각자의 삶 속에서 노동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돈으로 환산해주는 그 노동만을 가지고 우리가 노동과 예술을 이렇게 결부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인식이 우리도 좀 깨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쭉 얘기하는 속에서 들었고 제 처지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우리 바늘 가는데 실간다. 그러니까 근처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섞여서 일하시는 언니들도 사실은 봉제에서 일하다가 골병이 들어서 지금 쉬면서 우리 같이 합류해갖고 이거를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언니나 다른 친구도 있지만 그렇다면 노동 그리고 예술 나는 그거는 그 어떤 구분보다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종합예술. 삶 자체가 밥이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종합예술로서 그 안에 노동과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예술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지금 어떤 형태로 유튜브나 뭐 이런 형태로 예술의 어떤 공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다른 그림 어떤 상을 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첫째로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오공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그들의 그 속에서 그들의 그 언어와 섞여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그 현장에서 막 그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서 참여를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 예술이라는 것도 그 주민, 마을 어떤 여기는 철이니까 우리는 저기 봉제니까 봉제하는 사람들의 그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졌을 때 그게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 그리고 노동도 집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든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그 주민 속으로 들어가려면 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성 일회성으로 이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 2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속에 삶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 지속성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하고 너도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내용이 풍부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예술과 노동, 삶 자체는 답이며 종합예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마지막인데 혹시 소감 네. 뭐 이말용 작가. 네, 마룡 작가님이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냥 너무 다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뭘 해서 예술이 변화시킬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변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은 딱 모르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내 생각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 없이 좀 호흡을 길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노동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 어떤 노동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 김진 작가님이랑 인연이 된 게 그 전에 이제 광명에서 이제 뜨게 하는 그때 이제 같이 만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파견예술 사업 같이 하면서 더 가까워졌는데 예, 강서 양천 민중예술 네. 노동자의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그 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노동조합 그 가입 비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외국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유럽에서는 되게 비율이 높은 거죠. 근데 그들은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임금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시민 한 명 한 명이 노동자라고 다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어디 나가서 일을 해서 월급 받는 사람 아니어도 주부도 학생도 자기 나름대로의 노동의 어떤 권리, 그게 임금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조합을 가입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노동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저변이 확산되지는 아직은 못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노동자성을 다 네, 각자 좀 노동자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다양한 노동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 작가님이 어쨌든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되게 좋아하는 작가신데 저도 잠시 얘기하면 아직도 저는 노동자라는 말만 들어도 뜨거워지는 말씀이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그러하고 그런데 두 분 작가 선생님들 이 노동을 이렇게 일상 안으로 가지고 이렇게 일상 안에서 노동의 가치라든지 그런 철학들을 노동의 철학들을 실천하는 예술 행동, 노동 과정들 되게 응원과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 소감 얘기하고 저희 네. 빨리 끝내고 옥상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게 소우조 작가님하고 이렇게 장성진 작가님 하고 있는 저희 파견 활동도 어떻게 보면 노동이 주제고 예술밥에서 하는 것도 먹고 사니즘에서 발전해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제 개인 작업도 그러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좀 새로운 질문들, 관점들이 생겨서 좀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물레동에 저도 한 14년 살았는데 그 정도 지내서 이제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그때 고민이 담긴 책이 비슷한 고민으로 만든 책이 있어서 이건 어페럴로 제가 한 권을 드리고요. 예.